오늘의 차트, 세상을 놀라게 한 얼굴. 5위, 책에 나타난 섬뜩한 얼굴. 2007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 책 한 권이 등장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17세기의 고서적으로 사람의 손때가 묻은 평범한 책. 그런데 이 책을 부르는 이름은 유령의 책. 오랜 세월에 걸쳐 표지가 주게 만들어진 형상이 마치 유령의 얼굴 같았기 때문인데요. 소문에 따르면 이 얼굴의 주인은 17세기의 성직자 헨리 가넷 신부. 헨리 가넷 신부는 1606년 5월 암살 모의 사건에 휘말려 사형당한 인물인데요. 당시 종교 탄압에 불만을 가진 가톨릭 교도들이 궁에 화약을 설치하고 영국왕 제임스 1세를 암살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밀고로 암살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이 사건과 관계된 자는 모두 공개에 처형당했고 헨리 가넷 신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이 책의 표지가 실제 헨리 가넷의 피부로 만든 일명 인피책이었던 겁니다. 당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형수의 경우 공개 처형 후 그 피부로 책을 만들어 죄목을 기록하는 것이 관행. 헨리 가넷은 종교인임에도 중립을 깨고 암살에 가담했기에 죄가 가중돼 인피책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하지만 사실은 I'm here to make a confession, Father. We're going to revolt against the king in a few days. What? Are you serious? 암살 공모자의 고해 성사로 우연히 계획을 알게 됐을 뿐 오히려 암살을 막으려 했지만 You didn't tell me even though you knew about the plot. Kill him as well. Make a book from his skin. 억울하게 처형당한 헨리 가넷. 억울하게 죽은 그의 원혼이 세상을 떠돌다 표지에 얼굴 형상을 남긴 건 아닐까요? 4위, 불멸의 얼굴 로잘리아. 2016년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만든 영상. 이탈리아 팔레르모 카푸치노의 수도원에 안치된 여자아이의 시신이 눈을 뜬 것이었는데요. 2살에 세상을 떠난 로잘리아 롬바르도르의 시신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전혀 부패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무려 96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관 속의 시신은 보통 2개월이면 대골이 되며 보존을 위해 미라로 만들었어도 장기를 모두 제거하고 1년 동안 완전히 건조하기 때문에 전혀 윤기가 남을 수 없고 피부가 부패하기 마련인데요. 로잘리아는 윤기 나는 피부에 풍성한 머리카락과 속눈썹까지 96년 동안 생전 모습대로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시신이 로잘리아가 아닌 인형일 것이라 의심했고 CT 촬영 장비로 시신 내부를 촬영했는데요. 놀랍게도 뇌부터 심장, 폐 등 모든 장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시신임이 확인됐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1920년 2살의 폐렴으로 사망한 로잘리아. 아이를 미라로 보존해야겠다고 결심한 부모는 당대 최고의 시체 박제사 알프레드 사라피아를 찾아갔죠. 그런데 로잘리아의 시신에 의문의 주사 한 대를 놓았다는 알프레드. 이후 100년 가까이 썩지 않은 미라가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사의 성분이 포르말린, 아연염 등 부패를 막는 5가지의 약품을 섞었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지속적인 약품 처리 없이 주사 한 대만으로 시신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 로잘리아가 눈을 뜨는 영상은 유리관으로 들어오는 빛과 촬영 각도 때문에 나타난 착시 현상으로 밝혀졌지만 100년간 썩지 않는 불멸의 얼굴 로잘리아의 비밀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3위, 악마의 얼굴을 한 헨리 8세. 2011년 영국 서머셋주 오래된 저택으로 이사를 오게 된 파웰 부부는 집을 수리하던 도중 우연히 Oh my God! What the hell is that? 응접실 벽면에 그려진 벽화를 발견하는데요. 가로 6m, 세로 2m 크기의 헨리 8세가 칼과 십자가를 들고 있는 이 그림. 원래 저택은 16세기 영국 가톨릭 수도사들의 별장으로
수도사들이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를 벽화로 그렸던 거였죠. 집 수리 덕에 500년 된 벽화를 발견하게 된 파웰 부부. 이 그림을 널리 알리겠다며 엽서까지 제작했는데요. We do need to make sure that the painting is secure and it stays and people can see it from now on. And it becomes part of history. You know, we know where its place is. 그러던 중 우연히 헨리 8세 벽화의 뒤집힌 형상을 보게 된 부부. My God. 그런데 그것은 Oh my God. That's. The devil. 놀랍게도 사탄의 얼굴이었습니다. 칼과 십자가를 들고 있는 헨리 8세의 양손과 손에는 악마의 눈 모양, 왕관은 입, 그리고 양팔은 악마의 뿔이었죠. 헨리 8세의 다른 초상화는 거꾸로 뒤집어도 악마의 얼굴로 보이지 않지만 하필 파웰 부부의 집 벽화 그림만 악마의 얼굴로 보였던 겁니다. 대체 왜일까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종교학자 디아메이드 맥클로우 교수의 추측에 따르면 교황 대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로마 가톨릭을 탄압했던 헨리 8세. We do what we can do. What do you mean? 가톨릭 수도사들은 왕에게 큰 불만을 품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에 거꾸로 봤을 때 악마의 얼굴로 보이게끔 헨리 8세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의 마음속 분노의 목소리가 담긴 얼굴, 그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얼굴이 아니었을까요? 2위, 센강의 이름 없는 소녀. 이방인을 쓴 프랑스의 대표 소설가 알베르 까뮈가 찬사한 얼굴. 스페인의 화가 피카소가 작업실에 늘 두었다는 얼굴. 기욤 미소 소설의 모티브가 된 얼굴은 모두 1889년 센강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한 소녀의 얼굴입니다. 소녀는 신원불명, 그저 시신 상태만 보고 타살의 흔적은 없으며 나이는 16살 정도로 추정할 뿐이었죠. 하지만 마치 살아있는 듯 평온한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띤 소녀. 이 신비한 미소에 매료된 시신 처리 담당자는 I don't believe it. 소녀의 얼굴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죽은 소녀의 얼굴을 석고로 본떠 데스 마스크를 만듭니다. 이후 센강의 이름 없는 소녀로 불리며 유럽 전역으로 복제돼 수많은 집과 가게에 걸린 소녀의 얼굴. 알베르 까뮈, 피카소, 릴케 등 당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시나 소설까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던 1958년 우연히 소녀의 데스 마스크를 보게 된 아스문드 레어달. 의료기구 제작자인 그는 얼마 전 아들이 익사할 뻔한 사고를 겪은 후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Yes, that's it. I might be able to make it work. 소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폐소생술 훈련용 마네킹에 활용하기로 합니다. 이 마네킹은 레스큐 앤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됐고 196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약 3억 명이 소녀의 얼굴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했는데요. 비록 강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된 소녀의 얼굴. 정말 놀라우면서도 아름다운 얼굴이 아닐까요? 1위, 불타는 저주의 얼굴. 1985년 9월 영국의 신문 더선에 실린 충격적인 기사. 우는 소년의 불타는 저주. 눈물을 흘리며 마치 누군가를 원망하듯 정면을 응시하는 소년의 그림. 일명 우는 소년 그림이 걸린 집엔 어김없이 불이 난다는 저주였죠. 언론사 더선은 50곳이 넘는 화재 현장에 공통적으로 우는 소년 그림이 있었다는 한 소방관의 제보를 받고 이 그림을 본격적으로 취재하게 되는데요. Mrs. Jones says her place burnt down in Cornwall. The White family in Harrogate in Yorkshire, their place went. I was absolutely gobsmacked, to be truthful, at the huge avalanche of stuff that started coming our way.
실제로 이 그림을 구입한 많은 사람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더 나아가 화재 현장에서 이 그림만은 불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오싹한 사실. 이 그림은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더 선의 취재 결과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 브루노 아마디오가 그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196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떠돌이 소년을 만난 화가. 알고 보니 소년은 집에 불이 나 부모를 잃은 후 충격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됐고, 이후 소년을 돌보던 위탁 가정마다 어김없이 불이 나 악령이 들린 아이로 낙인 찍힌 상태였죠. 화가 브루노는 딱한 마음의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 돌보며 그를 모델로 우는 소년 시리즈를 그려나가는데요. 얼마 후 어김없이 불타버린 화가의 집, 그리고 온데간데 없이 호련히 사라진 소년. 결국 신문사 더 선은 저주를 없애겠다며 우는 소년 그림 2,500점을 모아 태워버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There's no curse on it. A crying boy painting which was maybe reproduced 50,000 times, and house fires which happen every day throughout all of England. Of those colliding and happening is very likely. 일각에선 당시 워낙 많은 집에서 우는 소년 그림을 구매했기에 화재가 발생한 집에 우연히 이 그림이 있었을 뿐이고, 그림에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성 코팅제가 칠해져 있어 화재 현장에서도 멀쩡했던 거라며 우는 소년의 저주를 부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는 소년 그림이 화재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소년은 화재를 부르는 얼굴이었던 걸까요?